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연구소 김학년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 혹시 저 아시는 분? 네. 나 오늘 잘 모르세요? 네, 그럼 오늘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연구소의 연구소장이고요. 25년 차 부동산 리서치를 해오고 있고, 리서치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칼럼도 쓰고 있고, 강의도 하고 있고, 또 건설사와 이렇게 또 공동 프로젝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일요일 날 귀한 시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1시간 정도 춘천 부동산의 미래란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써도 돼? 네, 네, 알겠습니다. 와, 혹시 춘천 이외의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있으신가요? 다 춘천에 계신 분들이세요? 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또 재밌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춘천 부동산의 미래라는 주제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서울에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춘천에는 백화점이 없죠? 백화점 보통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백화점?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장사가 잘 되는 백화점이 신세계 강남점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아침에 강의를 하고 거기 또 고속버스 터미널이잖아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여기 도착해서 지금 걸어왔거든요. 예, 이렇게 좀 연속 이어서 강의를 2번 하고 있는데 제가 딱 출발하자마자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20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가까운 편이죠. 예, 더군다나 휴일인 거 감안하면은 아마 평일에 오게 되면 1시간 정도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일단은 그래서 서울에서 1시간밖에 안 걸리는 지역인데 좀 저평가된 도시로 제가 춘천을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제 소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잘 모르시니까. 네. 그냥 여러분들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하고 잘하는 부동산 전문가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그냥 저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20년 전에는 좀 투자를 한참 하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저도 재테크를 하려고 30대 초반이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투자했던 곳이 춘천이에요. 그래서 춘천은 굉장히 애정이 많고 인연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그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나왔었는데 제가 희망하는 거는 이런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었고 방송국 PD 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이 동네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춘천 MBC 아시죠? 예, 호수 앞에 있는 거. 본사도 싫고 춘천 MBC에서 일을 하려고 실제 준비도 했었는데 제가 97년도에 이제 졸업을 하고 하는데 그때 IMF가 터졌어요. 지방 방송국에서 PD를 안 뽑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일반 회사 취직을 했었는데 그래서 아마 만약에 그때 제가 춘천 MBC에 취직을 했으면은 여기서 여러분들과 같은 주민들로 생활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제가 일반 회사 다니다가 저는 한국갤럽 조사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소개를 보이냐 한국갤럽 조사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됐고요. 거기서 부동산 리서치를 하게 됐고 지금도 이제 스마트 튜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 이런 특정 입지에 무슨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개발하면은 여기 이제 수요가 있는지,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분양가 얼마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납품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공공기관, 국토교통부하고도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민간기업, 삼성물산, 현대건설 지금도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단순히 투자자라든지 시장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리서치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공급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공급이 부족합니다. 일단 공급 부족하는 건 춘천엔 공급이 부족할까요? 부족하지 않을까요? 춘천도 공급이 부족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공급은 새 아파트예요, 새 아파트. 근데 서울은 너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서울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기도, 인천까지도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춘천은 집값이 좀 올랐어요. 어떤가요? 아마 새 아파트만 조금 올랐죠. 그렇게 됐었을 겁니다.
제가 춘천을 처음 투자했던 곳이 퇴계동, 석사동, 효자동 이런 데였어요. 저도 춘천에 있는 아파트가 꽤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20년 전에. 예, 그때는 한 채당 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밖에 안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20평대 아파트들. 그래서 전세를 끼고 사면은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한 채씩 살 수 있었던 단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일반적이고 인기 있는 아파트들이었는데 지금 그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낡은 아파트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아파트들은 많이 있는데 춘천도 새 아파트가 좀 부족한 편이고, 여기 좀 정면에 보이는 거 그 푸르지오가 제일 비싸잖아요. 저기 아마 팔고 할 텐데 저런 아파트들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되는 타이밍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울은 더 필요한데 서울은 더 부족해요. 그래서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경기도 인천까지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춘천은 그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만약에 강원도의 일반적인 지역이라고 하면 안 받을 거예요. 근데 춘천은 강원도가 아니죠. 수도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행정구역은 강화도겠지만 강원도청 소재가 있어서 강원도이겠지만 저는 춘천은 그냥 강원도가 아니라 경기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남양주 옆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정확한 분석이 나오고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춘천도 수도권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강원도였으면은 공급이 부족하지 않아요. 수도권이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규제의 풍선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서울은요 집을 한 채밖에 못 사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집이 있으면 못 사. 그리고 집을 사면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돼요. 그게 규제예요 지금. 그리고 대출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서울은 내가 무주택자여서 대출을 받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사야 돼요. 근데 비규제 지역의 장점이 뭐죠? 일단 대출이 많이 나와요. 70% 이상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살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샀다가 바로 팔아도 돼요. 이게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의 차이거든요. 서울은 그게 안 되는데 여기 지금 규제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춘천은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실거주할 사람들한테는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좋고, 투자할 사람들한테는 샀다가 내가 산 가격보다 올라가면 팔 수 있으니까 좋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죠. 좋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수도권을 계속 억제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풍선 효과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생겼어요. 그 대표적인 가장 가까운 지역이 어디냐면은 구리 아시죠? 구리. 예, 구리가 작년 초까지 안 오르다가 다른 지역을 다 규제적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노도강 알죠?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그리고 중랑구까지 여기까지 규제 지역 지정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구리보다 싸요. 싼데 규제, 서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거기는 딱 묶였는데 구리로 수요가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리가 확 올랐죠.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7월 1일자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제 그게 풍선 효과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가 지금 어디까지 왔죠? 남양주로 보세요. 남양주. 남양주도 지금 다산 별내가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8, 9억 가고 있어요. 10억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춘천에는 10억 넘는 아파트가 84 국민주택 규모 전용 84로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대형들은 뭐 10억 넘어가는 것도 있긴 한데 지금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춘천에서 공급하는 새 아파트들은 6억 원 전후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남양주가 이제 10억 넘어가면은 이 춘천에 있는 아파트들도 6억 원에서 9억 원대로 적당한 이제 새 아파트들은 다 올라올 예정이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풍선 효과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풍선 효과를 얘기하기 전에 가격대를 좀 아셔야 되는데, 앞으로 새 아파트들은요 분양가가 아마도 6억 원 이하는 없을 거예요. 앞으로 분양하는 건.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분양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분양가가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죠? 공사비가 비싸서, 자재비가 비싸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평당 공사비가 얼마죠? 요즘 1,0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춘천 투자할 때 20년 전,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사비가 얼마였는 줄 아세요?
평당 200, 300이었어요. 근데 지금 1,000만 원이 됐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재건축하는데 여기 태계 주공 1단지 재건축할 때 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평당 공사비가 280만 원이었어. 그랬던 시기가 있었네요. 근데 아무튼 지금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33평이 보통 분양 면적이잖아요. 그럼 33평이니까 평당 곱하기 1,000만 원 하면은 3억 3천이 아니라 우린 계약 면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같이 쓰는 면적, 공용 면적이 있으니까 33평 아파트의 이제 그 계약 면적은 한 48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평당 공사비 1,000만 원을 곱하게 되면 4억 8천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아파트 한 채 짓는데 공사비로만 5억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땅값 빼고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국 다 공통이에요. 서울에 저도 같고 여기 춘천에 저도 같고 하다못해 저쪽에 뭡니까 속초나 강릉에 저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분양가 책정하실 때 계산하실 때 5억에다가 땅값 얼마냐 계산을 하면은 이제 분양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땅값이 1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6억 이하는 없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작년부터 했어요. 실제 전국에서 제일 땅값이 싼 지역 중에 하나가 인천이었어요. 인천의 검단 신도시라고. 거기는 나라에서 땅을 거의 공짜로 제공해 주거든요. 거기가 처음에 그 분양할 때 3억대였어. 땅값이 공짜니까. 그때는 분양가가 쌌겠죠. 근데 지금 이제 분양하는 것들 보면 이제 가격이 얼만큼 올라오는지 알 수 있죠. 검단의 분양가가 7억대, 8억대까지 왔어요. 그 얘기는 공사비가 이제 5억이 된 거야.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내에서는 땅값이 싼 지역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계산해봐도 6억대 이하로 분양할 아파트는 앞으로 없어요. 입지가 나빠도 없어. 좋으면 당연히 더 비쌀 거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올해부터 내년까지 6억 원에서 9억 원대 사이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새 아파트들 있잖아요. 분양 안 된 것들은 입지만 적당히 좋으면 다 분양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됐던 아파트는 다 프리미엄이 붙을 거예요. 왜? 방법이 없어요. 새 아파트를 소유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더 리치먼드 리버센터 포함해서 그 외의 지역 중에서 입지가 괜찮은 지역에 6억 원이 안 되는 아파트가 있다. 웬만하면 투자하셔도 돼요. 그리고 샀다가 여기는 다 비규제적이니까 마음에 안 들면 팔아도 돼. 그래서 손에 거의 보지 않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데들을 사야 되느냐? 가격이 많이 올라갈 지역들을 사야 되겠죠. 또 하나는 가격이 올라가다가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데를 사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럼 그런 특징은 어디냐? 일단 공급이 많지 않아야 돼. 그렇죠? 새 아파트가 많지 않아야 된다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건데 일자리가 많아야 돼. 일자리가 많거나 일자리가 많은 지역까지 출퇴근이 편리해야 돼요. 교통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일자리가 많거나 일자리와 연결된 교통망이 많거나 공급이 너무 많이 나면 안 돼요. 서울도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안 올라요. 그래서 일단 이 조건이 갖춘 데들은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시면 된다. 이런 조건이라고 하면은 그렇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춘천이라는 입지를 가지고요. 여기는 좀 비규제적이죠. 샀다 팔았다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맞죠?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신축이죠. 신축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호재가 있느냐? 호재가 뭐가 있다 그랬죠? 일자리가 있는지 많아지는지, 일자리와 연결된 교통망이 좋아지는지 그런 게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텐데 가격이 높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춘천에 지금 막 아무리 상품이 좋아도 10억 원이 넘는다? 안 받을 거야. 왜? 10억이면은 서울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도권, 서울이 아닌 수도권에서는 제 생각에는 6억에서 9억대 사이에서 고르는 것이 가장 좋은 가격대인 것 같고요. 그리고 호재가 있어야 되는 것은 수요가 증가해야 돼요. 수요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놀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게 수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이제 고정적으로 와야 올 수 있게 하는 환경을 갖춰줘야 되는데 여기에 놀고 먹고 일할 거리가 많아지거나 교통망이 좋아지거나 그런 것들을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럼 춘천이라고 하는 지역 중에 제일 호재는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호재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호재 중에 하나가 GTX-B라고 생각해요. GTX-B 아세요?
예, 예, 여기서 GTX B를 타면은 지금 제가 이따 끝나고 경춘선 가긴 할 건데 경춘선은 1시간 걸려요, 용산까지. GTX B를 타면은 용산까지 몇 분? 20분. 너무 좋겠죠. 그러면 용산에서 닭갈비 먹으러 딴 데 안 가고 춘천으로 다 올 것 같아요. 닭갈비 지금 장사 안 되고 하시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5년만. 예, 장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지방 소멸한다고 하는 지역들이 있는데 절반만 만든 얘기고, 지금은 지방도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해야 될 지역들은요, 일자리가 감소하는데 교통도 불편한 지역, 이거는 무조건 피해야 돼, 지방에서도요. 그리고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지역도 피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한 개 도시가 돌아가려면요 5만 명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도시니까. 그리고 이제 5만 명 도시가 한 서너 개 정도는 있어야지 하나의 좀 대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방에서 수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적당하게 운영되는 것들은 20만 명이야, 20만 명. 그래서 저는 지방 투자할 때도 20만 명이 되지 않은 지역들은 안 봤어요. 그럼 강원도에서 20만 명이 넘는 도시가 뭐 있어요? 춘천, 또 원주, 강릉, 예, 끝입니다. 예. 속초는 8만 명. 그래서 저는 속초는 투자를 잘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원주랑 강릉하고 춘천만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수요가 있어야지, 이게 사는 것들은 아무 때나 살 수 있어. 문제는 안 팔리는 게 문제거든요. 솔직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집 2채 이상 있는데 안 팔리는 거 갖고 계시죠? 아마 구축 아니면은 인구가 적은 데일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방법이 없어요. 빨리 그냥 싸게 파는 수밖에 없어. 손절매에서도 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지역들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일단 일자리가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가 잘 되니까 그 광주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발표한 거 뉴스에 보셨죠? 그러니까 광주가 지금 전국에서 제일 부동산 시장이 안 좋거든요. 안 좋은 건 어떻게 하냐면은 광주에 서울, 그러니까 강남 같은 데가 있어요. 서구라는 곳인데 한가운데 있어요. 말은 서구인데 광주의 한가운데 있어. 왜 그럴까요? 여기는 광산구를 붙였어요. 그래서 서구가 원래 제일 서쪽 끝인데 광산구를 붙이니까 서쪽이 제일 중앙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남 같은 곳인데 거기에 제일 좋은 아파트도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최근에 거기다가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가서 미분양이 다 없어졌어요, 순식간에. 예, 그게 호재인데 그게 산업이 유입돼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지금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은 안 돼. 왜? 삽을 안 떴어요. 공장을 만들지 안 만들지 확정이 안 됐어, 아직. 그거는 이제 인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공사를 하는 거 보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산업이 여기 생기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춘천은 대규모 반도체 벨트가 들어올 수 없어요. 왜? 여기는 땅이 아니라 물이, 예, 건들면 안 돼. 예, 그러니까 물을 건들면 되는 데만 공장이 생기는 거라서 여기는 상수원 보호지역이라서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뭐 희망이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서울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 서울에 있는 일자리 그대로 쓰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업이 유입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광역 교통망인데 GTX B가 그런 역할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춘천은 소비 도시입니다. 여기 물가가 싸지 않아요. 저는 전국에 다 가거든요. 어저께도 울산 갔다 오고 대구 갔다 오고 부산 다 갔다 왔는데 지방에도 비싼 데가 있고 싼 데가 있어요. 춘천은 비싼 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보다 물가가 비싸요. 예, 대구보다 비쌉니다. 전국에서 아마 물가가 제일 싼 데 중에 하나가 대구인 거 아세요? 단팥빵 1,000원에 3개 주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짜죠? 그러니까 대구는 물가가 싸요. 같은 나라인데도. 부산도 비싸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울산은 뎁다 비싸요. 제일 비싼 데 중에 하나가 청주야, 청주. 예. 근데 거기는 왜 비쌀까요? 예, 월급이 많아서 그래요. 월급이 많아서. 그러니까 연봉이 다 억 단위 되니까. 그러니까 청주는 하이닉스가 있잖아요. 연봉이 1억에다가 인센티브가 4억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대리급들은 올해 5억 받습니다. 5억. 그런 데니까 당연히 물가가 비싸겠죠. 근데 대구하고 부산은 아시겠지만 부산의 별명이 뭐죠? 노인과 바다.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많아서 소득원이 별로 없어서 물가가 쌉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춘천도 소비도시인데 비싸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원주나 춘천이나 비슷비슷한 것 같고요. 다른 그 중도지역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비쌉니다. 근데 그래도 쓰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도지역 중에서도 비싼 데 중에 하나가 여수 이런 데 비싸요. 순천도 비싸고.
소비 덫이라서 그런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런 지역들은요 돈들이 현찰이 있기 때문에 싸고 그저 그런 것보다는 비싸고 좋은 걸 선택합니다. 구축보다는 신축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어이구, 괜찮으시나? 괜찮으시나? 네. 아 카메라맨 저기 피디님이 쓰러지셔가지고 깜짝 놀라셨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춘천이라고 하는 지역을 그래서 20년부터 되게 좋아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싸게 사면은 올라요. 그걸 반복해서 정말 수백 번을 그렇게 반복해서 했던 곳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적절한 금액에 대해서 지불할 수 있는 수요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방 투자처는 이런 거예요. 지방 가격에 수도권의 미래를 살 수 있는 곳들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구리도 많이 추천했었고 남양주도 많이 추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도 가격인데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모든 구리와 남양주가 아니라 8호선까지였었어요. 8호선 가는 게 그러면은 이제 남양주 같은 경우는 다산 신도시랑 별내까지만이었어요. 근데 구리시는 작아서 다 됐어. 여기 3개나 있으니까. 근데 춘천은 경춘선이 있긴 한데 1시간에 한 대밖에 안 오고 1시간 10분 걸리고 용산밖에 못 가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죠? 메인 일자리, 용산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의도나 강남이나 하나가 더 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좀 갈증들 해소할 수 있는 게 GTX-B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GTX-B가 개통되면 이제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3년 남았어요. 이게 계획으로는 아마 4년 정도 있다가 개통이 되긴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서울 주요 일자리까지 환승을 해도 1시간대 갈 수 있죠. 환승을 해도 지금도 1시간대는 갈 수 있으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30분 이내에 강남까지 출퇴근할 수 있으면 여의도까지 출퇴근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갖춰진 서울이 아닌 경기도, 인천은 지금 투자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스마트 튜브의 결론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다시 한번 춘천이라는 지역을 검토해 볼게요. 비규제 지역이죠. 일단 샀다 팔았다가 마음 돼. 대출이 많이 나와. 그리고 신규 수요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신규 수요가 많은 데들은요. 소득이 높고 소비를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방의 도지역 중에 신규 아파트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어요. 왜 안 들어갈까요? 아무도 안 사요. 비싸서. 신규 아파트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신규 아파트만 인기가 많잖아요. 제일 비싼 게 푸르조잖아요. 예,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호재가 있으면은 지금 싸지만 호재가 실현됐을 때 더 비싸지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경쟁력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6억 원 이하면은 정말 경쟁력이 있는 상품입니다. 이거는 춘천뿐만이 아니라 전국 다 그래요. 전국에서 신규 아파트인데 6억 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아무데나 해도 돼요. 솔직히 입지가 좀 좋으면 말도 안 되는 입지만 아니면 연천군 이런 데만 아니면 돼. 예, 철원이나 거기는 일자리가 없고 교통망이 없잖아요. 거기는 통일되기 전까지는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1시간대 과연 교통망 이거 환승하는 시간까지 포함이에요. 그리고 자족 인프라 춘천은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왜? 제가 제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인프라 중에 대학교예요. 대학교. 네, 대학교가 있으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근데 춘천은 국립대학교가 있잖아요. 국립대학교 있는 입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급량 통제하는데 여기는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는 부지들이 아닙니다. 여기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허가가 나는 부지하고 재건축 지급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재건축은 앞으로 못 할 거예요. 왜 못 할까요? 맞아요.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춘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이 다 문제가 됐어요. 서울도 문제입니다. 서울도 지금 진도 나가고 있는 재건축의 반은 못 할 겁니다. 왜? 돈이 없어요. 그걸 살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재건축 아파트를 넣어서 일단 공사비 얼마? 5억을 보태야 돼요. 그러면은 이 원가에다가 5억을 보탠 것보다 주변 아파트가 비싸야지 재건축이 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기존에 여기 석사동에 있는 아파트 지금 얼마예요? 2, 3억 하나요? 4억 하나? 뭐 한 4억 칩시다. 4억 치는데 그러면 한 4억에다가 5억을 보탰어요. 원가가 9억입니다. 그럼 주변에 거기 석사동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10억이 넘어가야지 이게 분양이 되는데 있어요? 제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재건축이 안 되죠. 근데 서울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노도건 금강구에 있는 것들 중에서도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비싸야지 재건축이 돼요. 싸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1기 신도시가 재건축이 시작될 예정인데 분당만 됩니다. 분당은 지금 새 아파트들이 아닌 구축 있죠.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한 10억 해요. 내가 공사비 제가 얼마라 했죠? 5억. 그럼 15억만 넘으면 되죠. 그 지금 서현동이 제일 확실히 높은데 서현동 옆이 이제 그 판교 그 백현동이라는 데입니다. 얼마인 줄 아세요? 아파트가 30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15억을 넣어서 30억짜리 사는 거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긴 무조건 되는 거지. 근데 재건축만 사면 2배가 되는데, 예, 이해하시죠? 근데 지금 제일 원래 사업성이 좋은 데가 일산인데, 일산은 지금 84제곱미터 아파트가 5억이에요. 구축인데 그것도 놀랍게도 5억밖에 안 해. 그럼 5억에다가 5억을 보탭니다. 10억이죠. 옆에 아파트가 얼마라고요? 5억. 그럼 옆에 5억짜리가 있는데 10억짜리 아파트를 누가 사? 지금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일산 서구랑 일산 동구가 가격이 막 빠지고 있어요. 원가가 낮아져야지 이게 사업성이 생기니까. 이거 이해하시죠? 그래서 지금 춘천 포함해서 서울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 마찬가지인데, 재건축은 아마 지금 아파트가 일단 10억 원이 안 돼, 구축들이 10억 원이 안 되는 지역들은 재건축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지역은 그냥 입지가 좋은데 신축을 그냥 사시는 게 맞아요.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춘천 부동산의 결정적인 변곡점과 데이터가 증명하는 신축 프리미엄 말씀을 드릴 텐데, 예전에는 강원도도 규제를 했어요. 춘천도 했습니다. 맞죠? 예, 강릉도 하고 속초도 했어요. 심지어는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안 할 겁니다. 했다가는 욕 바가지로 먹어요. 가뜩이나 인구도 빠지는데 열받게 한다고. 예, 그래서 안 할 거기 때문에 안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특별자치도가 출범했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합니다. 규제를 할지 안 할지를. 되게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 자치권 확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내가 규제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방 투자할 때 서울이 아닌 지역들. 교육 환경입니다. 춘천은 좋아요, 나빠요? 여기는 일단 혐오 지역이 없죠. 예, 그게 되게 중요해요. 혐오 시설이나 혐오 지역이 없다는 것들이. 그리고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학원까지 다 있습니다. 맞죠? 예,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또 태계동인, 석사동인이 지금도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인프라가 다 있잖아. 집만 나가실 뿐이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요. 주변에 막 일자리가 뭐 몇만 개씩 몇십만 개씩 증가하지는 않지만 이런 꾸준한 신산업, 이렇게 좀 천연, 그러니까 이게 그 공해를 많이 배출하지 않은 산업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 자체적으로 수요가 있고, 무엇보다 저는 GTX-B가 개통되게 되면은 서울 수요까지도 다 먹을 수 있다까지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은 뭐 도청 소재지니까 말 다 했잖아요. 예. 저는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춘천은 내가 아무리 봐도 강원도가 아니거든요. 이게 원주하고도 너무 떨어져 있고 강릉, 속초하고도 너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강릉에다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도청 소재지는 여기는 그냥 경기도에 편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 정도만 하더라도 아무튼 그 정도로 여기는 다 갖춘 입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육입니다. 뭐 아직 뭐 강원대, 한림대, 춘천교대, 아무튼 기타 등등.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기다가 그 소형 아파트 살 때 여기에 있는 그 간호사 선생님들, 교수님들, 학생들이 다 월세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월세가 별로 없는데 여기는 월세 수요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 의대가 있어. 이게 정말 이게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의대. 왜냐면은 대형 병원이 이렇게 중소도시에 많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한 100만 정도 돼야지 이 정도 규모가 있는데 여기는 최고급 의대가 이렇게 있어요. 얼마나 훌륭해.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일단 레고랜드도 있고 소양강도 있고 의암호도 있고 기타 등이 있는데 여기 또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박물관 되게 많은 거 아세요? 제가 워낙 박물관 가는 게 일이기 때문에 박물관 보러도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정말 즐길거리도 많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여기는 서울이 갖추지 못한 여가 문화 이런 수요도 받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좋으냐면은 세컨드 하우스가 돼요. 세컨드 하우스. 여기는 세컨드 하우스를 사도 규제를 안 받잖아요. 서울 사람들이. 왜?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 그 입지 환경도 좋지만 세컨드 하우스로서의 수요도 많은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들은 춘천이라고 하는 입지가 완벽한 자족 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일 중요한 거, 자체 수요도 많지만 솔직히 전 자체 수요보다 외부 수요가 더 많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속초 말씀하셨는데 속초가 많이 가격이 오른 이유 아세요 혹시? 인구가 8만밖에 안 되는데 속초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는 설악산의 도시잖아요. 속초는 가격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원주민이 사는 아파트들이 있고 원주민이 사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도 학군이 있는 데가 몇 개 동이 있는데 거기는 평당 아파트 가격이 500만 원밖에 안 해요. 가격이 하나도 안 올라. 학교 있고 학원가 있고 아파트 딱 둘러싸여져 있는 데이 있습니다. 근데 외지인들은 거기 안 살아요. 어디 삽니까? 당연히 바닷가에 살겠지. 속초에. 외지인이 사는 아파트는 얼마인 줄 아세요? 평당 1,500에서 2천만 원. 가격차가 더블 스코어가 더 납니다. 근데 외지인들은 싸도 안쪽으로 안 가고 해변가로만 가. 그들이 왜 살까요? 설악산 갔다가 딱 내려와요. 그럼 속초에서 회를 먹는데 바닷가에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얼마에 했더니 1억 5천이래. 그냥 바로 사 그날. 얼마 안 하니까. 그게 구축이었는데 그러니까 수요가 있다는 거 확인한 다음에 건설사 브랜드들이 가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디오션 자이라고 있어요. 디오션 자이. 그 펜트하우스를 하정우하고 정우성이 샀었을 거예요. 얼마인 줄 아세요? 15. 그러니까 강원도 역사상 최고가예요. 그게. 근데 가격이 안 빠져. 세컨드 하우스죠. 그러니까 이게요. 강원도에서는 그게 항상 두 수요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자체 수요지가 있고 외부인들이 세컨드 하우스로 사는 수요지가 있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투자 관점에서 어떤 걸 사야 돼요? 싸고 자체 수요인들이 좋아하는 입지를 사야 돼요? 아니면 외부인들이 봤을 때 좋은 걸 사야 돼요? 예, 맞습니다. 외부인들은요 가격들 그 지역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서울보다 싸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통 선택을 합니다. 이게 되게 무식하고 되게 좀 단순하게 보이죠. 근데 대부분 의사결정들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합니다. 좋은 것들은 대부분 그렇게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서울에서 가깝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들도 잊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근데 이게 또 서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 양양고속도로나 중앙고속도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양양은 가로축이고 중앙은 세로축이잖아요. 밑에서도 올라옵니다. 왜냐하면은 서울에만 세컨드하우스 뉴스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충청도에서도 있고 경상도에서도 있겠죠. 네, 그런 수요들도 올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GTX B 마곡에서 이제 경추선까지 연장을 합니다. 아마 그 마석 남양주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은 급행선을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깔아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기존 철도를 써도 멀지 않으니까 그것들도 호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2 경춘국도 아시겠지만 여기 너무 막혀. 양양고속도로. 그래서 하나 더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기 춘천 고속가속도. 이거 중요한 거 아시죠? 이게 춘천 속초만 가는 게 아니라 저쪽 서해안까지 가요. 그래서 지금 횡단으로 다 붙습니다. 그러면 인천 분들도 여기까지, 시흥시 분들도 여기까지 올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가 많은데 그럼 여기 이것을 왜 만들죠? 춘천을 위해서? 아니죠. 강원도 저 끝까지 붙이고 싶은 거예요. 동해안까지. 그래서 여기는 중간 입지죠. 그러니까 여기 뭐 어부질인데 수혜는 더 많이 받아요. 끝 지역보다 항상 중간 입지가 수혜를 더 받는 것들이거든요. 춘천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마당 쓸고 뭐 이렇게 돈 주고 뭐 이런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이제 매매 가격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2022년도 9월 달이 최저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미미하지만 꾸준히 올라왔어. 춘천도. 그 말씀을 드리고 강원도 수요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 자체적으로도 이사를 한동안 못했다가 이사 가는 수요가 생겼다는 말씀이고 꾸역꾸역 막 V자 반등이긴 한데 높은 V자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그 코로나 전후로 해서 이사를 못 갔던 수요층들이 지금 이사를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사를 가는 패턴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구축에서 조금 더 신축으로 가는 패턴들이 보였어요. 그럼 이 시점에서는요, 구축은 웬만하면은 아까 뭐 두 채, 세 채 갖고 계셨으니까 웬만하면 파시려고 하시고요. 그냥 파셨으면 좋겠어요. 안 올랐는데로 가시는데 안 올라. 죄송하지만 안 오를 것 같아요. 그냥 손해 보고서라도 파는 게 맞을 것 같고 더 올라갈 거를 미리 잡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손해 본다 하더라도 올라갈 걸 사면은 손해 본 것만큼 극복하고도 남을 것 같아서
올라갈 것들 뭐예요? 외지인들이 봤을 때 좋은 것들, 전망도 좋고 조망도 좋고 새 아파트여야 돼. 커뮤니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차 대수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하 주차장 없으면 안 돼.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전에 투자했던 석사동이나 태계동이나 효자동이나 후학 뭐 이런 데는 안 돼. 죄송하지만. 예. 재건축 하기 전까지는 안 되는데 재건축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하 주차장이 있고 주차 대수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한 그래도 1.5대 이상은 돼야 되겠죠. 뭐 그런 것들 하시면 좋겠다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는 있어요? 예, 되게 좀 어려운 얘기하는데 재미있으면 여러분들 수준이 되게 높으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분양이 소진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기사 그런 거 보셨나요? 전국의 미분양의 80%가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 있다. 네, 그게 맞거든요. 20%가 수도권, 80%가 비수도권인데 이 비수도권에 있는 미분양도요 꾸역꾸역 없어지고 있어요. 왜 없어질까요? 일단은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공급들을 더 이상 안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최근에 공급하는 것들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분양했던 것들이 싸 보이는 거죠. 제가 아까 싸 보이는 기준 얼마라고 그랬죠? 6억. 예, 지금 6억이 안 되는 건 다 싼 거예요. 그러니까 좀 대구가 미분양이 진짜 많았는데 최근에 분양이 되게 많이 됐어요. 미분양 완판이 된 것들 대부분 다 가격대가 7억대 이하. 거긴 조금 더 비싸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미분양이 소진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트렌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신규 분양이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지만 않으면은 분양이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지금 아예 그냥 완판되고 있고요. 경기도 인천이 좀 힘들었는데 경기도 인천도 되고 있고 아마 이쪽까지도 그렇게 온기가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부르는 게 값이면 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붙으면 붙을수록 매물이 또 잠겨요. 예, 그런 부분들도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5년도까지는 공급량들이 많았어요. 특히 서울이 아닌 지역들이 많았었는데 여기가 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 수요가 많지 않고 분양가가 비싸. 그래서 이제 공급을 안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2026년도, 28년도까지는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마 춘천도 일단 도시 기본 계획 보면은 물량이 거긴 많을 거예요. 왜? 일단은 제가 예전에 투자했던 지역들이 다 재개발을 해야 돼. 재건축을 해야 돼. 근데 제가 안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실제 삽을 뜨는지부터 보셔야 돼. 재건축은요. 관리 처분 나는 거 봐야지 난 믿겠어, 솔직히. 예, 그 전까지 못 믿겠어요. 왜냐하면 조합 설립 인가 한다 하더라도 서울도요. 조합 설립 한 다음에 20년씩 걸리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음마 아파트 들어보셨어요? 네. 잠실주공 5단지 들어보셨습니까? 그 조합 설립 인가하고 20년 걸렸어요. 서울도 그렇게 못 가는데 여기에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단정히 이 물량이 감소할 텐데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삽을 뜨고 입주가 딱 데드라인으로 있는 것만 보시면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공급을 안 하게 되면은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고 자족 인프라도 있고 교통호재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점점 높아질 거잖아요. 공급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아마 하락기에도 시세를 방어한다. 그러니까 이게 하락기 때 빠져요. 천하의 서울도 빠집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빠지고 반포주공 1단지도 빠졌어. 근데 회복 탄력성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짧은 기간에 전고점을 넘어가는지 보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춘천은 아마 뭐 저 프로조가 제일 먼저 가긴 하겠지만 어떤 아파트가 9억을 넘어가는지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춘천의 이제 미래가 겹치는 이제 하나의 교집합이 이제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겹치는 곳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양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라인에 새 아파트가 다 몰려 있더만 뭐 그렇죠? 오다 보니까 제가 그렇고요. 당연히 북한강이라든지 소양강이 조망이 되는데 이게 대체 불가능한 프리미엄이 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 자연환경 쾌적성과 조망권만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프라가 있어야 돼요. 교통축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캠프 페이지 일 때도 또 재생할 거라서 또 입주가 더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춘천역 일대도 복합 개발 아직까지도 좀 횡하긴 한데 개발하면 여기까지 다 차게 되면은 완벽한 입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새로 추가되는 호재들인 것이고 이 주변이 다 뒤쪽으로 여기까지 해서 다 인프라가 꽉 차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 말씀드리면은 한강 프리미엄이 되게 높아요.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에서도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 한강벨트입니다. 근데 한강벨트라고 다 올라가느냐?
아니요. 인프라가 뒤에 있고 한강 벨트여야 돼. 예를 들어서 한강 조망권으로만 따졌을 때 제일 비싸야 될 입지는 어디예요? 그러면 한강 조망권으로만 평가했을 때 제일 비싸야 될 입지는 양평이에요. 양평. 양수리가 있잖아요. 양수리가 한강을 두 개, 남한강 북한강을 두 개 다 봐. 그리고 기가 막히잖아요. 거기 가면은 막. 예, 근데 제일 쌉니다. 왜? 인프라가 없거든요. 인프라가 뒤에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한강 프리미엄으로 서울서도 어디만 비싸냐면은 압구정, 여의도, 용산, 잠실, 이게 제일 비싼 라인이거든요. 뒤에 어마어마한 인프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비쌀 수가 없어.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한강이 지나가는 도시들이 있을 텐데 양평이 나요? 춘천이 나요? 양평에 인프라가 있습니까? 없죠. 여긴 지금 다 있잖아. 서울까지 가는 출퇴근도 있고 지금 심지어 GTX B도 들어오고 말이죠.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학교, 학원가, 일자리 다 있단 말이죠. 이런 인프라가 있는데 더 개발을 하겠대요. 철도 주변도, 춘천역 주변도 또 개발을 할 거고 여기 또 캠프페이지 주변들도 개발할 거고 그럼 여기에 개발하게 되면은 일자리가 최소한 몇백 개는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또 새 아파트가 또 몇 천 세대는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시너지를 주고받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군부대 이런 부지들이 좋은 게 뭐냐면은 제가 그 지역 호재 따질 때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게 뭐냐면은 정부 예산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거 보거든요. 예. 군부대죠. 군부대는 일단 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 군대가 나라 거니까. 이걸 팔라도 나라 거고 사도 나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든지 개발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에서 3,500원이 예산이 확정이 돼 있어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제가 GTX C가 이제 작년까지는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GTX C는 안 되겠구나 싶었는데 올해는 GTX C가 예산이 들어갔어요. 1,000억이. 그럼 거기는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도시기본계획에서. 그래서 여기는 진짜 개발을 하나보다라고 알 수 있었다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요. 춘천역도 마찬가지죠. 예, 춘천역 자체는 여기 커지게 되면은 동네가 커지는 것들이고 여기 자체 수요가 증가하는 것보다도 외부에서 오는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와서 하다못해 닭갈비를 한 번 먹고 가도 상업설도 매출이 증가하는 것이고 관광객이 증가하는 겁니다. 여기는 또 레고랜드라든지 중도라든지 그 위에 또 할 것들이 많아서 아마 더 관광지로서 많이 올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순례를 못 내는 것들이니까 이런 전체 그러니까 아까 그런 인프라 플러스 이것까지 오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린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리버뷰는요 영구조망 앞에 만들어진 게 그래서 준공 후 30년 뒤까지 남는 유일한 프리미엄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좀 응축되는 입지에 더 리치먼드 리버스에서 소행이 생기고 있으니까 여기 보면 아마 이따 카탈로그 받으실 거잖아요.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공급 공백기에 한국판에 쓴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공급 물량이 쫙 주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시기이기도 하다라는 말씀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방 투자할 때만큼은요 서울에 하는 것들보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더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정성하고 유연성 측면에서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실제 준공까지 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샀다 팔았다가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서울은요 안전성은 높아요. 왜? 지급보증을 다 해주거든요. 서울은요 대출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주비 대출 안 나온다고 다들 아우성이잖아요. 일군 시공사가 하는 재건축 재개발 현장들은요 건설사가 이주비 대출을 해줍니다. 저리로. 안정성이 높은 거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성이 좀 나쁘죠. 서울은. 왜 나쁠까요? 한 번 사면은 전매 제한이 붙어요. 꽤 오랫동안 공공대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다 갖춘다고 하면은 되게 좋은 상품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세종시가 2015년도 16년도 그 사이가 되게 좋았어요. 가격이 다 미분양이었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개씩 잡아도 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분양권 전매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투자자들은 왕창 들어가서 샀다가
그 다음에 다 팔고 뭐 그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물론 많이 벌지 못했지만 예, 그런 것들이 지방에서는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매가 자유로운지도 보셔야 될 것 같다. 왜? 전매가 자유롭지 않으면 일단 투자 수요층들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실수요가 있고 투자 수요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당장 29년도 입주기 때문에 당장 실거주층들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요층들하고 투자 수요층 들어와야지, 그래야지 좀 활성화가 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개 수요가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다, 유연성이 있다, 그런 정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미래는 내가 예언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지를 관찰해야 되는데 이미 정해져 있어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실제 역세권인지, 그리고 공급이 많은지 없는지, 그리고 이제 개발 계획이 확실히 있는지, 그리고 강력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호재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사업 구조, 허구 보증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도 좀 따져보시면 좋겠다. 예, 이런 기준들이 뭐 예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거는 뭐 검토할 메리트가 높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이 공급 부족과 규제 풍선 효과 시대에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투자 목적의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풍선 효과가 가는 지역들을 반드시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들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방 시장에서는 뭐 수도권 1시간 생활권뿐만이 아니라 이게 메인 일자리와 붙어 있는 것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자체 수요가 없으면은 센 지역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조건이라도 있어야지 살아남는다는 것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는 이제 지방 투자도 많이 해봤고 지방 수요사를 많이 했는데 제일 충격적인 장면을 본 게 뭐였었냐면은 몇 년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5년, 4년밖에 안 됐는데 군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군산이 행정구역이 무슨 돈줄 아세요 혹시? 전라북도예요. 전라북도. 전라북도의 대장은 지금 전주입니다. 전주. 잘 나가고 있죠. 혁신도시도 있고. 근데 제가 그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군산이 더 사람들이 많았던 거 아세요? 그러니까 절대 인구가 많은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호재가 많았어요. 일자리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한 5년 전인가 4년 전에 갑자기 자동차 산업 경기가 확 꺾인 거예요. 군산의 자동차 경기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GM 아세요? GM? 네, GM 대우라고, 지금은 GM인데, GM이요 한국의 자동차 공장이 3개가 있었어요. 어디에 있냐면은 부평에 하나가 있고, 군산에 하나가 있고, 창원에 하나 있어요. 3개가 다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직원은 한 몇천 명 되고요. 아시겠지만 그 자동차 산업은 메인 산업이 있으면은 벤더 있죠. 1차 벤더, 2차 벤더가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얘네가 한 3천 명 있으면은 한 10,000명 정도의 주변에 다른 이제 기업체들이 있는 거예요. 군산이 되게 잘 나갔었거든요. 왜냐면 전주는 이렇다 할 기업이 없었어요. 거기도 소비도시기만 했으니까. 그래서 군산이 잘 나갔는데 갑자기 GM의 본사가 어려워지면서 전기차 나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전 세계에 있는 그 공장들을 배드 컴퍼니, 굿 컴퍼니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미국은 노조가 없죠. 그냥 그 회사에서 셧다운을 하면은 진짜 그날부터 문을 닫는 거예요. 다 쫓겨나가. 아무도 이의 제기할 수 없어요. 근데 GM은 미국 공장이니까, 회사니까 그 3개 중에서 부평하고 창원은 굿 컴퍼니로 남았고 군산은 배드 컴퍼니로 분류가 됐어요. 이제 정말 발표하자마자 그 다음 날 문을 내렸어요. 되게 중요한 사건 모르셨었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실직자가 10,000명이 넘게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군산이 망했어요. 그때부터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지금은 군산은 투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는 그 전까지만 하도 군산 많이 얘기했는데 아예 언급을 안 합니다. 전북 하실 거면은 전주만 하셔야 돼요. 다른 거 보시면 안 돼요. 예, 그겁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도, 지방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하나가 어려워진 데가 또 어디죠? 전라남도의 대장이 어디였어요? 여수. 네, 화학공장. 여수 가시면 알겠지만 화학공장이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래서 되게 잘 나갔습니다. 화학공장 대부분 이제 울산 아니면 여수에 있었는데, 여수에 특히 뭐 롯데케미칼 이런 거 되게 잘 나갔어요. 제가 첫 직장이 롯데그룹 출신이라서 잘 알거든요. 롯데백화점이 제가 다닐 땐 제일 잘 나갔던 기업이었었고, 최근 10년 동안 따지게 되면 케미칼이 제일 잘 나갔어요. 다른 거 다 적자였는데 케미칼에 돈 벌어가지고 롯데건설 적자 메꿔주고 막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화학이 잘 나가요, 못 나가요? 화학 다 망했죠. 왜? 중국이 치고 나갔어. 중국이 생산 원가가 우리나라의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거 사다가 써도 남아.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수에는 화학이 다 망했어요. 여수가 지금 폭망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일자리, 메인 일자리.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통폐합하는 지자체들이 있단 말이죠. 최근에 통폐합한 게 어디죠? 전라남도, 광주. 왜 통폐합해요? 전라남도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주랑 붙이지 않으면은 아예 생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붙이는. 그러니까 이게 통폐합하는 지역은 다 경기가 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또 어디 통폐합해야 되죠? 경북이랑 대구. 그다음에 대전이랑 충남도 통폐합합니다. 그 경기가 안 좋은 거죠.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길, 철길, 개발초, 소양령 일가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뭐 그냥 그저 그래요. 솔직히 안기겠다고 하니까 잘 모르겠어.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안개가 거친 다음에 미래를 보게 되면은 이제 좀 우리가 볼만한 좋은 것들이 보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럼 이제 뭐가 보이느냐? 말씀드린 대로 조망권은 이게 인프라가 갖춰진 상태에서는 부르는 게 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이것들은 서울뿐만이 아니라 부산도 강은 아니지만 그 바다 뷰로서 검증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바닷가였으면은 프리미엄이 별로 안 붙는데 지금 부산에서 제일 비싼 데가 어디예요? 삼입비치. 그러니까 예전에는 해운대가 비쌌는데 그냥 바다만 보고 있으니까 차별화가 안 됐잖아요. 근데 광안대교를 놓고 놨더니 광안대교 뷰가 제일 프리미엄입니다. 삼입비치가 제일 비싼 이유가 그런 것들이 있죠. 그 강안대교가 이렇게 안에 그 기둥이 두 개가 있거든요. 두 개가 보이면은 그게 1억짜리 뷰고 하나 보이면 5천만 원짜리 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보이는 뷰. 그러니까 삼입비치밖에 없어요. 그렇게 좀 이해할게요. 그래서 프리미엄 조망 여기도 아마 나중에 이 소양강이라든지 북한강 조망이 아마 그런 기준점이 생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신축이어야 돼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구축 중에서는 아무리 조망권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지가 않아요. 일단 주차가 안 돼. 비 맞고 볼 수는 없잖아요. 주차해놓고 집에서 봐야지.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이게 29년도까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내가 돈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일단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런 거 금융규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중도금 무이자라든지 뭐 계약금이 좀 낮다든지 잔금을 좀 뒤에 늦게 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없는 것들은 지금 진입하기가 어렵겠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야,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부선도 수준이 높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서 질문 몇 개 받고 추가 설명드리면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할게요. 혹시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서 질문? 뭐 오늘 설명드리지 않은 것도 상관없습니다. 예, 사장님.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서울도 다 올라간 게 아니야. 새 아파트라고 다 올라간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아파트도 하나의 조건이지 무조건 전체적인 건 아니거든요. 상품에 대한 가치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궁극적으로 입지가 좋아야 돼요. 입지가 떨어지면은 아무리 새 아파트를 하더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2021년도에 2020년도, 2021년도에 전국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가 다 올랐어요. 다 올랐는데 유일하게 안 올랐던 지역이 연천군입니다. 심지어 연천군에는 새 아파트도 있었어요. 이편한 세상이라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어떻게 분양했냐면은 그때 워낙 다른 데는 분양만 하면 다 완판이었기 때문에 연천군에 아파트에 있는 건 아세요? 거기에 평당 가격이 400만 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워낙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연천군에 새 아파트가 하나도 없을 때 이 편한 세상 1군 브랜드 들어가서 평당 1,000만 원에 분양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400만 원보다는 2배 반이 비싸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되게 싼 거였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 다 2천만 원에 분양을 했을 때였으니까. 근데 일단 미분양이 났어요. 왜? 새 아파트인데 왜 분양이 났을까요? 일단은 인프라가 없어요. 거기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다 군인들이잖아요. 사택 관사가 많기 때문에 자체 수요도 적은 데다가 외부인들은 절대 들어올 수가 없는 지역이었던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에다 오르지 않았죠.
이 조건을 적용해야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입지가 좋아야 돼요. 입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봤을 때 그냥 와 좋다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은 요 단위 면적당 한 평에 위에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 아니면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 소유하고자 하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싼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일 비싼 아파트들은 거기에 그런 수요가 많은 거겠죠. 지금 그 평당 공시가격으로 제일 비싼 데는 그 서울에 있는 중구 명동에 있는 네이처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화장품 매장입니다. 공시가격으로 7억이에요, 평당. 공시가격이니까 아마 실제 거래가는 한 10매력 되겠죠. 그럼 거기는 왜 비싸냐? 지금 한번 가보시면 아세요. 사람이 바글바글해. 1년 내내.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많지 않은 지역들은 아무리 새 아파트가 온다 하더라도 빠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파트들은요, 또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또 올라가기도 해요. 근데 투자자가 빠지잖아요. 쑥 빠집니다. 그리고 또 안 올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여기를 거주하고 이용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올랐다가 빠졌다 하면서 우상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춘천이 올랐다가 빠졌던 이유는 그거를 채울 수요층들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신축들은 못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호재들이 있었잖아요. 교통망이 좋아지게 되면 외부 수요가 들어옵니다. 단언컨대 GTX-B가 들어올 거잖아요. 아무리 늦어도 2030년 전에 개통될 것 같고 재수가 좋으면은 29년도까지 개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서울 비싸요. 너무 비쌉니다. 평당 1억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수요할 수가 없어요. 거기 전세 월던 사람들이 춘천 정도라고 하면은 특히 여의도 금융권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출퇴근이 조금 자유로우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럼 여기 한 번에 가면 20분 만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춘천에 그때쯤이면 춘천의 경쟁자가 전 송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쪽 동쪽 구천 춘천이고 서쪽 구천 송도거든요. 물론 송도가 인프라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쪽이 훨씬 비싸고 수요가 많겠지만 그 정반대의 송도만큼은 아니다 하더라도 적당한 인프라, 적당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송도의 절반 정도만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괜찮은 것들이죠. 송도가 지금 16억 정도 하거든요. 그럼 여기 8억 정도 하면 적당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8억 드는 아파트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그 GTX-B가 개통이 될 때까지는 시세가 올라가긴 좀 많이 어려울 것 같다. 대신 그 전에 싼 것들을 확보해 놓고 되면은 GTX-B 개통된 다음부터는 충분히 여기도 9억, 10억 넘어갈 아파트가 그때는 송도가 20억이 넘어갔을 테니까 그렇게 좀 보고 있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예. 응? 원주. 예. 어디? 원동. 예. 알겠습니다. 뭐 원주는 명실공히 강원도에선 대장이에요. 일단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는 강릉이 인구가 제일 많았고요. 춘천이 그다음 많고 원주가 제일 적었었는데 지금 원주가 강릉이랑 춘천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인구가 40만이니까. 원주는 갑자기 왜 발전을 했냐면은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강릉은 말 그대로 그냥 영동 지역에 그냥 중간에 있어서 그 해안가 라인의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춘천은 수도권 수요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는 춘천은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다 커버 못하니까. 근데 원주는 영동도 커버하고 영서도 커버하고 결정적으로 경상남도와 충청권도 커버하는 되게 좋은 입지입니다. 물류의 중심지이기도 하죠. 그걸 알겠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개 도에다가 광역시도에다가 각각 도시를 2개 정해서 하나는 혁신도시, 하나는 기업도시를 선정해야 되는데 강원도는 일단 그 도시를 만들려면 교통이 좋아야 되거든요. 애매한 거야. 춘천이 그런 입지가 될 수도 있었을 뻔했는데 춘천은 여기가 개발 제한 구역이라서 그게 안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찾다가 못 찾고 결국은 원주에다가 2개를 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운명이 바뀌었어요. 혁신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 공공시설들 내려가는 것들이고요. 기업도시라고 하는 것은 민간 기업이 가는데 2개가 다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도 좋아졌고 교통도 더 좋아졌고 실제 일자리가 증가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많이 줘서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외부인들이 막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단점이 뭐냐면은 외부인들까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도시가 성공을 못했어. 거기가 바이오 기업들을 위해서 만든 기업도시였는데 혁신도시까지 증가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바이오 기업이 못 들어갔어요. 바이오 기업이 지금 어디게 제일 많냐면은 우리의 경쟁자 어디라 했죠? 송도로 다 들어갔어. 그리고
청주도 바이오 기업이 있고요. 저 경상도 바이오 기업인데 그것들이 좀 연주로 다 뭉쳐주길 바랬는데 그 기업체들이 원주로 못 갔어요. 그래서 개발이 다 말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원주라고 하는 지역에 도시 개발을 할 때 인구가 증가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다 도시 설계를 해놨거든요. 근데 들어오다가 반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못 채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업 도시를 만들어놨는데 채울 수요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채우냐면 지금 기존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글로 갔어요. 그러니까 기존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여기를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데 이게 가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섰어. 지금 딱 중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주가 다시 가려고 하면요, 기업 도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럼 바이오 기업들을 데리고 오던가 바이오 기업이 아닌 다른 것들을 조금 더 갖고 올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조금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 도시랑 기업체 일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구랑 기업체가 많이 증가한 건 사실이거든요. 딱 그만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들이 다 들어온다는 가정 하에서 만든 도시라서 조금 수요가 부족해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질문. 네. 네네. 네. 네. 음. 6억 8천? 예. 예. 네. 예. 음. 네네. 네네. 음. 되게 심도 있고 멋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스터디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질문일 텐데요. 아까 제가 춘천 말씀드렸잖아요. 내부인들이 선택하는 입지가 있고 외부인들이 선택하는 입지가 있을 텐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 입지,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는 입지들은 내부인들이 좋아하는 입지일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 석사동이라든지 퇴계동이라든지 학군 좋은 데들 구축 아파트에서 옮겨가는 수요층들이 들어가면 거기로 올라가는 것들이고요. 더 리치먼드 리버세트 같은 경우는 원주민들이 정말 뭐 폭발적인 인기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분들한테 뭐 소양강은 되게 의미가 있는 거겠지만 하루 종일 보고 싶은 그런 건 아닐 테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외지인들이 조금 더 들어와 줘야지 반반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내지인들은 저층부를 갖고 갈 것 같고 외지인들은 피를 주고서라도 고층을 갖고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뷰가 조금 낮은 층에서 보이는 것들은 내지인들이 일반적인 가격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뷰가 좋은 뷰들은요. 심지어는 밑에 거는 미분양 났는데 위에 거는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외부인들한테 매력적인 동호수로 선택하시는 게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더 높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뭐 서울 질문하셔도 돼요. 뭐 어차피 전 전국구니까 전국에 해외 거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저는 뭐 부동산 답사하고 분석하고 그게 일이기 때문에. 또 질문 없으십니까? 네, 다 됐죠? 예, 그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멘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집중을 해주셔갖고, 야 이게 이렇게 또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을 텐데 집중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불투명한 것들을 되게 싫어하시고 쏠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요. 제가 이거는 좀 여러분 생각과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식도 쏠려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국가를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차원에서 나쁜 건데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왜? 올라가게 보이고 빠지게 보이니까 빠져도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시죠? 뭐 사면 돼요? 인버스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이게요 투자자들은요 배트를 길게 잡으시면 안 돼요. 짧게 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불투명한 것이 더 오히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춘천이라고 하는 부동산 시장이 저는 되게 불투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워낙 많이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해 보이지만 일반인들은 이게 불투명해 보일 것 같거든요. 그럼 단기적으로 뭘 투자해야 될지, 장기적으로 뭘 투자할지 딱 보이잖아요. 그것들을 알아서 장기로 투자할 것들과 단기로 투자할 것들을 구분해서 접근만 하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는 매력적인 곳이고 외지인들도 올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외지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확보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무조건 먹는 게임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중장기적으로 뭐 할 것이냐? 말 그대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싼 것들을 하시는 게 맞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호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을 재건축하는 아파트가 있을 텐데 이건 몇 개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정말 입지가 좋아야 돼. 그런 것들을 재건축 하나 투자하시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외부인들이 봤을 때 너무 좋은 것들을 로얄층을 확보하셔요. 로얄층. 예, 로얄층을 확보하시는 전략들이야말로 나중에 준공되기 전에 피를 억 단위로 팔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단기 전략, 장기 전략 이거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이고 투명해질 때는 이게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투명할 때 움직이시는 것이 투자 관점에서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습니까? 예. 혹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튜TV라고 하는 유튜브를 매일 하고 있고요. 라이브로 합니다. 그리고 빠숑의 생답사기라는 블로그가 있어요. 제가 칼럼 쓰고 오는데 이거는 대한민국 1등이에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제가 구독자 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경제 아카데미라 그래서 이런 강의들을 운영하는 플랫폼 운영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찍어두셨다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